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 정부의 담합 수사가 빠르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밀가루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5조 8천억입니다. 자, 이에 공정위는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관련한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 중입니다. 자, 밀가루 담합 이야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7곳의 제분 업체가 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가격 담합, 그다음에 공급량을 또 조직적으로 담합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도 마쳤고요. 제재 절차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들 설명 좀 해주시고 6년이라면은 이게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이거 몰랐었나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밀가루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 대부분 수입에 수입이죠. 의존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제분업체가 무려 6년여간에 걸친 담합 행위를 적발을 하고 제재 조사에 지금 착수라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작은 2019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난해까지인데요. 밀가루 판매 가격을 짬짬이 서로 업체들 간 서로 만나서 가격을 담합을 하고요. 만나서요. 맞습니다. 네. 공급 물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사실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네. 20년 만에 터진 대규모 담합이고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정말 이제 장기간 동안 담합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밀가루라는 게 수입업체부터 사와서 자기들끼리 배분을 하거든요. 이 B2B 시장이라고 합니다. B2B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거의 88%, 90%를 이 7개 업체가 장악을 하다 보니까 개별로 따로따로 컨택을 안 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은밀하게 가격을 맞춰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인데요. 관련 매출액이 상당합니다. 6년이었잖아요. 7개 업체의 매출이 거의 5조 8천억 원, 6조 원대에 달하고요. 이론상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게 최대 매출액의 한 20% 정도이기 때문에 1조 원 넘는 과징금,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6년에 걸쳐서 도대체 아무리 기업 간 이제 네. 거래를 하더라도 이거를 한 번도 적발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공정 입장에서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 사실은 담합이라는 게 누가 내부자 리니어 씨처럼 내부자 고발을 하지 않은 이상 담합이라는 게 은밀하게 내부 연락하고 담당자들끼리만 모여서 업계 관행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것을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구조적인 문제고요. 특히 이번이 이례적으로 조사 4개월 만에 심사 보고서까지 발송을 했는데 이제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인데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공정위는 단순히 벌금을 매기는 수준을 넘어서 자, 업체들이 스스로 가격을 다시 정해라라는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 부분 가격 재결정 명령 부분은 저희가 뒤에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우리 소장님 이야기 중에서 200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똑같은 비슷한 이제 제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강력 제재를 하라는 것이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 그때 제재가 좀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20년 전으로 한번 가보죠. 그땐 또 어떻게 담합을 했고 또 어떤 처벌을 받았었습니까? 맞습니다. 놀랍게도 정확하게 20년 예. 전도 똑같은 담합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당시에는 8개 업체, 1개 업체가 더 많았습니다. 2006년에는 8개 업체가 6년 동안 물량과 가격을 조작하다 적발이 돼서 당시의 과징금 규모도 역대급이었습니다. 435억 원대 네.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사상 처음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업체들은 소송까지 했어요. 우리 아니다.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버텼습니다만 결국 패소했고요. 실제로 이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을 당시에 한 5% 가량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그러면 20년 전에 발생해서 대규모 과징금까지 물고 가격까지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8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업체가 더 줄어들었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90%라는 B2B 시장의 이제 탄탄한 독점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 경쟁보다는 담합을 통한 이익 보전이 더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35억 원대 과징금 역시 이것도 처벌도 송방망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런데 당시엔 큰 돈이었죠. 당시엔 큰 돈이긴 하지만 6년에 걸친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저 과징금보다는 더 훨씬 더 크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밀한 카르텔을 유지하다 보니까 영업 담당자 간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외부에서 정말로 알기 힘든 그런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20년 만에 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담합으로 이들 7곳이 5조 8천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이제 이 중에 절반 이제 자기네들이 폭리를 취한 거잖아요. 손해를 본 쪽 바로 우리 소비자들인데 그럼 소비자들은 어떤 피해를 좀 봤을까? 이게 좀 측정이 될까요? 맞습니다. 규모로요? 네. 사실 지금 라면이나 빵을 보시면은 과자 뒷면에 가격이 안 적혀 있어요. 예. 가격이 안 적혀 있어서 하나를 짚고 가격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네. 과거에 1,000원, 1,200원이었던 게 이게 2,000원, 3,000원이야? 정말로 집어서야 이제 무서울 정도로 체감할 수가 있는데 이번 밀가루 담합에서 이제 미친 서민 가게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예. 앞서 제가 이제 6년 동안 관련 기업들의 매출도 어마어마했지만 충격적인 건 가격이 원재료 가격과 역주행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수입 물가의 밀은 굉장히 민감한데요. 최근 3년 동안의 수입 밀가루 가격, 수입 밀 가격은 15% 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밀가루 소비자 가격은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공식품 원가에서 밀가루나 이런 이제 핵심 원자재라고 하는 뭐 기름과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비중이 거의 원자재 가격이 20에서 그렇죠. 30%가량의 비중을 네. 차지하다 보니까 납품 단가가 그대로 인상이 되면 밀을 기반으로 한 이제 가공식품들, 쌀, 뭐 라면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국수 가격은 바로 전이가 됩니다. 담합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이 최대 42%까지 급등했던 것을 감안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들은 초과 비용, 수년 동안 초과 비용을 부담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라면 실제로 3년 동안 2자릿수 올랐습니다. 네. 14% 이상, 빵 가격도 거의 2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 체감 물가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기업들이 어떤 측면이 있느냐? 원재료 가격이 내릴 때는 버텨요. 네. 왜냐? 원자재 가격은 내렸지만 환율 얘기, 인건비 얘기, 운영비가 올랐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굉장히 버티는 성향이 있고 가격이 그러나 조금만 오르게 되면 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바로 재빨리 이제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이제 비대칭 가격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또 담합까지 버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계산대에서 느끼는 물가, 체감 물가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네. 외식 물가는 아마 계속해서 2년여 넘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소비자 피해를 이야기를 해 주셔서 퍼뜩 도 생각이 요즘에 이제 밥상 물가, 생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다. 전체 물가 대비해서. 그런데 밀가루라는 게 웬만한 외식 업계에서는 기본 베이스가 다 밀가루 아니겠습니까? 최근 한 3, 4년간에 나왔던 생활 물가 폭등 말입니다. 이것도 알게 모르게 이 담합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분업체가 이제 밀가루 가격을 오르면서 원재료 가격이 동반 상승하게 네. 되면 이를 가공해서 파는
뭐 빵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슨 햄버거라든가 피자. 칼국수라든가 네. 피자라든가 모든 이제 이 가공식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6년간 이어진 이제 밀가루 담합이 도미노 물가 인상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밀가루는 라면, 빵, 과자 등의 가공식품의 핵심 연료입니다. 담합으로 인위적으로 부풀어진 원가 부담은 식품업체에서는 그대로 식당의 식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원재료 가격이 내릴 때 역시 담합은 어떤 가격의 방어막 역할을 하면서 소비자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 놓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에서 10,000원 이하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칼국수 가격 올랐고요. 김밥 가격 올랐습니다. 빵 가격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주요 외식 업체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인상하다 보니까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들, 햄버거라든가 바로 올리죠. 맞습니다. 네. 햄버거라든가 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 가격 인상이 확산되다 보니까 외식 물가 부담은 전방위적으로 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외식업계에서는 야 이게 사실 밀가루 가격만 인상이 전반적인 외식 물가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인건비, 임대료, 에너지 비용 대부분 고정비가 많이 올랐던 것도 더 큰 원인이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소비자 단체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 만큼만이라도 좀 가공식품부터 선제적으로 내려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공정위가 조사하고 이제 제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밀가루, 설탕 쪽 라인인데 지금 보면 전분당 제품 쪽에 관련 회사들이 가격을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뭐 올리고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제품이죠. 이거는 왜죠? 여기도 뭐 스스로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 좀 자기네들이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내리는 건가요? 뭐 눈치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선제적인 조치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 설탕, 밀가루에 이어서 뭐 지금 보게 되면 전분이라든가 물엿과 같은 가공식품의 필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전분당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업체들 정해져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사조, 대상과 같은 업체들이 기업용에 이어서 소비자용 제품 가격까지 적게는 한 3%, 많게는 5%까지 낮추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당연히 원재료 가격 하락분을 반영했다라고 이제 생색을 내고 있는데 그러나 시장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지금 설탕, 밀가루와 같은 어떤 산업 전반의 이 가격 정책이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네. 지금 퍼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담합을 암적인 존재다라는 네.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때문에 이번 업체들의 가격 인하가 단순히 원가를 반영한 차원을 넘어서 공정위의 어떤 조사에 대한 선제적 성격이 좀 짙어 보이고 담합 의혹이 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과징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조 단위까지 수천억 원대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 입장에서는 제재 수위를 좀 낮추고 여론의 부담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밀가루로 오면은 이제 이것들이 담합을 해서 밀가루 가격을 올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조치를 취한 건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느 정도를 내려야 될까요? 우리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10% 선을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현재 업체들이 한 5% 안팎, 그러니까 20년 전과 똑같이 20년 전도 담합과 더불어서 이제 과징금 플러스 맞고, 가격 재결정 명령에 대해서 5% 이하로 인하했으니 과거처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한 5% 정도 인하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담합을 올린 가격에 대해서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예. 최소 두 자릿수 10% 이상의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 이들 업체들이 지금 담합을 통해서 밀가루 가격을 최고 42%까지 올렸던 것에 비하면 5% 인하라는 거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국제 원자재 밀 가격이 하락한 것만 제대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네. 인하폭은 지금의 2배 이상이 돼야 한다라는 게 공정위 계산입니다. 원재료인 설탕, 밀가루 인하 시 가공식품 가격도 이제 인하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이제 먹거리 물가의 어떤 하향 안정세로 이끌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한 셈인데요. 문제는 업계 반응입니다. 어쨌든 제분사들의 경우에는 6년 동안에 이뤄진 담합이기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가격은 연 단위
연단위 규모이고 즉각적으로 이제 두 자릿수 이하는 반영하기 좀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워낙 이제 확고하기 때문에 제분업체들이 과연 10% 이나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소송전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이 항상 이제 공정위 결정과 제재들 하면 또 받는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시간 끌기가 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번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실제 업체들이 지금 뭐 소폭 생색내기용 인하지만 인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겉으로는 고개를 숙여도 내부적으로 과거에 이제 행보를 보게 되면 분명히 법정에서는 담합 자체를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만약 기업들이 소송으로 맞설 경우에는 뭐 지루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의 의지는 단호한데요. 20년 전 소송에서도 결국은 법원은 공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가격 재결정 명령이 정당하다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찔끔 인하에 그친다면 강제로 가격을 다시 정하는 강력한 처분까지 내린다라는 방침이고요. 특히나 지금은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AI 감시 시스템까지 동원을 해서 가격 추이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격 인하에도 사실 가격 재결정 명령 은 이제 번복되는 것도 아니고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제분 7개사의 담합 여부와 별도로 최근에 이뤄졌던 가격 인하가 피해 복구에 정말 적절한지 충분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도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도 강력 처벌을 이야기하면서 가격 재결정 명령권 등을 언급을 했거든요. 아마 20년 전 재판에도 나왔으니까 뭐 1조 원대 과징금 또 재결정 명령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권고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하라라는 이제 요구이면서 강력한 행정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과징금이 과거의 어떤 책임, 과거의 어떤 잘못을 묻는 조치라고 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은 현재 잘못된 가격을 바로잡는 직접적인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정위가 제분 7개사에 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600조 원, 1,600억 원의 과징금을 검토하면서 고강도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요. 원재료 가격의 설탕값이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빵 가격 그리고 라면 가격, 과자 가격 그대로인 이 가격 비대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최후 수단까지 좀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 반복적인 가격 담합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이라는 아주 강력한 제재 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표준에 맞는 엄정 대응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업체들이 과연 이에 얼마나 순응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고 포상금 제도인데요. 담합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리니어지 제도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팔자를 고칠 정도의 규모로 포상금을 받아야 된다.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로또보다 담합 신고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담합 신고할 경우 과징금 규모가 대폭 인상이 됩니다. 예. 일단 그동안 담합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액이 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실제 집행된 걸 보니 최고가 17억 원 정도. 그럼 우리 역사상 기록이 17억인가요? 네, 최고가 17억 5천만 원이어서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한 수억 원 정도. 예, 이제 불가하기 포상금이요. 때문에 포상금이 이거는 좀 내부 고발을 끌어내기에는 조금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내부 고발이라는 건 내부 고발자라는 건 그야말로 포상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리스크. 내가 회사에서 퇴출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은 완전히 그렇겠죠. 맞습니다. 예. 본인의 어떤 이제 이 생사를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인의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야 지금 보고 있는 수억 원대의 내부 고발 비용을 감내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수조 원대 담합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다, 미미하다라는 이제 이런 지적에 따라서 포상금 규모를 대폭 고치는데요. 아마 공정위는 과징금의 상한도 올립니다. 현재 20%, 매출의 20%에서 최고 30%까지. 그리고 또 포상금 규모도 과징금, 부과된 과징금의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따로 상한을 두지 않고요. 맞습니다.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준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은 담합의 억지력이 효력을 나타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매출의 최대 30%까지의 과징금
거기에 연동된 네. 신고 포상금 아마 이렇게 제도 개선을 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